무심하게 툭툭 무툭툭 소리씨앗 구작가입니다. 구부러진 길, 그 위를 천천히 걷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삐그덕 소리, 덜커덕 소리, 화장실 물소리, 산티아고 순례길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건 또 어떤 기분일까요? 다녀오신 분들은 그날을 추억하면서 아직 못 가보신 분들은 언젠가 가볼 그곳을 상상하면서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김인순 작가님의 산티아고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닮은 산티아고 순례길 35일의 여정.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글 김인순, 하모니북 출판사. 가슴과 하늘이 맞닿은 피레네산. 프랑스 생장마을 알베르게 순례자 숙소의 첫 아침은 조용하지만 부산스럽다. 발을 딛는 곳마다 삐그덕 소리, 방문을 여닫을 때마다 2층 집이 흔들리는 덜커덕 소리, 화장실 물소리는 한여름 폭포 소리였다. 산티아고 순례길에 첫 발을 내딛는 기대와 흥분으로 밤새 코 고는 소리도, 머리 위 침대에 낯선 남자의 들쩍거리는 소리도 자장가로 들렸다. 어쩜 그렇게 편안하게 잘 자니? 이틀째 잠 못 잔 언니에겐 신기한 동생이었을 것이다. 지도를 펴고 점들을 찍어가며 내가 걸을 길을 매일매일 체크해왔던 피레네 산맥을 걷는 날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의 국경을 이루는 산맥으로 제일 높은 산은 해발 3,404m의 아네토산이다. 순례길을 지나는 피레네 산은 약 1,400m 높이다. 피레네 산을 넘어 론세스바에스까지는 약 26.3km이다. 산티아고 순례길 중 가장 힘든 구간이라고 한다.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두꺼운 울 양말을 신었다. 무릎 보호대, 손가락 없는 장갑, 모자를 착용했다. 그리고 38리터짜리 배낭을 둘러매고 허리벨트를 단단히 동념했다. 6개월 동안 길들인 미들 등산화끈을 조염했다. 마지막으로 스틱을 양손에 쥐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알베르게 사무실 입구에 순례자 방명록이 눈에 띄었다.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천천히 써내려가며 기도했다. 그저 모든 것들이 무탈하게만 하소서. 피레네 산을 넘는 오늘만큼은 좋은 날씨 허락하소서.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이른 아침, 19명의 팀원은 인솔자 안내에 따라 함께 출발했다. 생장마을을 벗어나면서 곧바로 오르막길과 직진이 이어졌다. 오르막길은 유독 내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피레네 산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구나 큰 배낭이 등에 버티고 있었다. 어느새 언니와 형부는 네시아에서 사라졌다. 가로놓은 큰 나무에 노란 화살표 표지가 반가웠다. 거칠어진 호흡소리와 함께 우리가 걸을 나폴레옹 길로 알려진 시세 언덕길로
표지판을 따라 올라갔다. 홀라, 뿌엔까미노. 순례자들 사이에서 서로 잘 걸으라고 격려해주는 부엔까미노는 벌써 익숙한 인사말이 되었다. 그렇게 걷는 사이 산 너머로 태양이 얼굴을 내밀었다. 구름은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간간히 구름 속을 뚫고 나타나는 봉우리들이 눈에 띄었다.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벌써 한 달은 더 걸었을 듯한 신발과 벌렁이는 긴 치마, 축 처진 작은 배낭을 맨 젊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첫 아이 예정일 2주를 남기고 홈드레스, 긴 치마 원피스에 구두를 신고 무모하게 한라산 등반을 했던 30년 전 내 모습을 보는 듯했다. 소냐라는 이탈리아 순례자, 하얀 도복 차림의 일본인, 80세는 훨씬 넘어 보이는 유럽인과 몇 마디의 인사는 꽤 오랜 벗인 듯 친숙했다. 자전거 순례자들도 많이 보였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언니가 기다리며 응원의 손짓을 한다. 운토를 지나 오리손 알베르게의 전망대와 발을 만났다. 샌드위치와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은 나를 온기로 가득 채워주었다. 갈 길이 멀다며 형부의 재촉이 시작되었다. 오리손부터 언니의 발걸음과 속도를 맞추며 걸었다. 육체의 힘듦도 잠시, 숨을 막히게 하는 것은 대자연의 경이로움이었다. 산의 절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사방의 고요한 초원은 거친 숨소리를 멈추게 했다.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은 태풍급이었지만 이도 잠시, 뜨거운 태양이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오리손 봉에 도착할 무렵 돌무더기 위에 마리아상이 보였다. 그 아래서 자연스럽게 두 손이 모아졌다. 언니와 나는 천천히, 더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러나 형부의 가다 서다 하는 모습은 우리를 불안하게 했다. 잠시 쉬기로 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웠다. 가슴은 하늘과 맞닿았다. 파란 하늘과 잔잔해진 바람이 나를 살며시 안아주었다. 그리고 나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속삭였다. 그 순간 난 흔들리는 목소리를 숨기려 애썼다. 깊은 숨을 내쉬고 들이마셨다. 그렇게 한참을 피레네 산에 나를 맡겼다. 레페도 한부까지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면 브라질 순례자의 묘지도 보였다. 멀리 아기자기한 마을도 보였다. 스페인 나바라주 안내 표지판은 우리가 스페인 국경에 들어왔음을 알려주었다. 론세스 바에스까지 얼마 남지 않았을 기대감과 내리막길 기다림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렇게 한참을 걷는 동안 구불구불한 피레네산은 친숙한 길이 되었다. 마치 이곳에 오래 있었던 것처럼. 안녕하세요. 소리씨앗 이솔입니다. 오늘 책은 하모니북에서 출판된 김인순 작가의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입니다. 작가 김인순님은 35일간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하고 그 여정을 기록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는 많은 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기회가 없네요. 대신 이 책을 읽으며 마음으로 먼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부분은 순례 3일차 팜플로나에서 첫사랑을 만나다입니다.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김인순. 나바라의 주도인 팜플로나는 처음으로 만나는 대도시로 내 두 눈은 휘둥그레졌다. 마드리드에서도 바르셀로나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교통편이 발달된 도시로서 오늘의 발걸음은 유독 가벼웠다. 수비리에서 나와 공업지대를 지나고 나면 길은 대체로 평이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밀밭길과 아르가 강을 따라 아름다운 오솔길이 이어지고 도시와 먼 풍경을 만났다. 수리아인 작은 마을을 지나고 트리니다드대 아래의 중세 다리를 건너 팜플로나시 외곽 비아바와 부를라다에 시가지를 걸었다. 마을과 마을, 도시를 이어가는 다리를 건널 때면 목적지 도착지에 대한 안도감이 확 다가왔다. 막달레나 다리를 건너 도시 성벽을 따라 돌아서 프랑스 문을 통과하자 성곽 안에 온화한 도시 팜플로나 구시가지와 대성당이 기다리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벽돌 건물과 높은 철탑으로 세워진 교회는 팜플로나가 중세의 모습을 고이 간직하고 있는 도시임을 보여줬다. 특히 구도심은 융성했던 과거를 보여주는 웅장함이 있었다. 팜플로나는 중세 스페인에 있었던 나바라 왕국의 수도였다고 한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명장인 폼페이우스에서 유래되어 로마 시대에는 폼페이오 폴리스로 불렀고 나중에 폼파일로에서 다시 팜플로나로 불렀다고 한다. 카스티오 광장을 둘러싼 고풍스러운 건물들은 팜플로나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듯했다. 매년 7월 초 소몰이 행사로 유명한 산 페르민 축제 동상과 해밍웨이 동상이 있었다. 스페인 곳곳에는 해밍웨이가 사랑했던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팜플로나는 그가 특히 좋아했던 도시라고 한다. 카페 이루나는 해밍웨이가 자주 찾아갔던 곳으로 그의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학창시절 문학소녀의 꿈을 꾸며 복잡한 통학버스 안에서 책장을 넘기고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들고 다니며 폼 잡던 모습을 들켜버린 양 얼굴이 붉어졌다. 그 순간 카스티오 광장 너머로 붉은 노을은 노인 산티아고가 사투를 벌이는 바다와 같았다. 어머님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믿음으로 기다려주세요. 아픔과 고통으로 헤매는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는 살아만 달라고 살려만 달라며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울부짖었다. 그때 내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의사선생님 덕분에 오늘 나는 이곳에서 노인 산티아고와 마주하고 있었다. 산티아고의 인내력을 시험하고자 했던 물고기와 바다 한가운데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 인내력과 결단력으로 용기와 희망을 던졌던 노인 산티아고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때마침 딸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지금은 어디세요? 팜플로나 카스티오 광장이야. 정말?
거긴 대도시라 구경할 곳이 많겠네요. 첫날 선글라스도 망가졌다고 하셨는데 그곳에서 잊지 말고 구입하세요. 그럴게. 고마워.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챙기시고요. 특히 여권, 소지품, 핸드폰 조심하세요. 걱정하지 마, 딸. 사랑해. 다시 살아가는 딸의 세상은 우리 모두의 축복이고 감사였다. 한때 걸어다니는 역사책이라 불리던 딸은 팜플로나를 알고 있었고 언제나처럼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전했다. 사진 찍기 좋아하고 깜빡깜빡하는 엄마를 위해 휴대폰과 전대고리에 스프링 줄까지 연결해준 딸이다. 뭐해? 빨리 가자. 멀리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시가지를 따라 대형 백화점 및 음식점, 아시아마켓 등이 즐비했다. 첫날 피레네산에서 배낭을 베개 삼아 하늘과 마주하다 납작호된 선글라스와 산티아고 순례길 상징인 조가비 등을 구입하며 까미노의 피곤을 잊고 있었다. 여기저기 도시의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나의 발걸음은 알베르게 옆 대성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성당에서는 한창 미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서거나 앉거나 자리를 지켰고 난생 처음 미사에 참여하는 난 맨 뒷자리에 숨죽인 채 앉아 있었다. 저 끝 앞자리에 우리 팀으로 보이는 낯익은 순례자 가족의 뒷모습이 보였다. 20대 아들과 부부가 함께 온 가족이다. 론세스바에스 알베르게에서 아주 친근감 있고 맛깔스런 언어 구사로 웃음을 주었던 부부로 얼마 전 부인께서 뇌종양 수술을 하였다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는 이유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가슴을 먹먹하게 했었다. 나는 그들의 뒤에서 앉았다 섰다를 따라했다. 그리고 틈틈이 그들의 깊은 기도를 엿보기도 했다. 스페인어로 전달되는 신부님의 말씀은 능숙한 모국어인 양 울림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개신교였던 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지 20여 년이 되었다.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나에게 신앙은 사치였고 무엇보다 교인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길을 잃은 어린아이가 엄마 품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울듯 이곳에서 나도 그랬다. 축복의 땅 산티아고 순례길 팜플로나 대성당에서 나의 첫사랑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소리씨앗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던진 어깨 위로 어느새 보드라운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창한 시작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에서 기분 좋은 봄 내음을 맡았다면 그걸로 이미 우리의 봄은 시작된 거니까요. 오늘 봄바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3월 하모니북 특집 김인순 작가의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중에서 발 뒤꿈치의 곪은 상처 또한 내 인생의 동반자 시작합니다. 며칠 전부터 생긴 오른발 뒤꿈치의 물집이 염증으로 골마가기 시작했다. 간밤에 손으로 꾹꾹 짜내고 거칠어진 살결들을 들이냈던 자리에 통증으로 잠이 깼다.
손으로 불빛을 가리고 휴대폰에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3시. 한참을 더 자야 할 시간이었다. 침낭 속에 발을 움직이려면 침낭에 지퍼를 내려야 한다. 침낭의 지퍼를 한 땀 한 땀 내리기 시작했다. 침낭 속에서 발을 움직일 때마다 침낭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2층 침대의 삐그덕 소리는 조용한 알베르게 실내에서 더욱 요란한 소리로 들렸다. 순례자들의 단잠을 깨울까봐 옆 침대, 1층 침대를 힐끗힐끗 살피며 한 발 한 발 올려본다. 야무지게 붙인 밴드는 침낭 안에서 나둥글고 있었고 고름을 짜는 자국에서 끈적거리는 진물이 손에 잡혔다. 어둠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다시 꾹꾹 누르며 손수건을 갖다 댔다. 어금니에 힘이 들어갈 때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발 뒤꿈치의 굵은 상처는 내 안의 상처와 마주하고 있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신뢰가 무너졌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 홀로 서기에 가장 큰 장애물은 경제력이었다. 그러나 꿈도 많고 욕심도 많은 두 아이 앞에서 약해진 모습만큼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아이들의 선택권마저 박탈하며 어른들의 잘못으로 불안해하는 두 아이의 표정을 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울고 싶었으나 울 수가 없어 밤이면 이불 속에서 숨죽여 흐느끼다가 퉁퉁 부은 얼굴로 출근할 때면 눈치 빠른 직장 선배는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무실 비품을 사오라며 나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 주셨다. 어떤 날은 전날 숙취로 힘들다며 점심시간을 앞당겨 가까운 바닷가로 데려가기도 했다. 업무 특성상 지속할 수 없는 근무 형태로 1년여 만에 우리 모두 각자의 길로 뿔뿔이 흩어진 뒤에야 알게 되었다. 전날의 숙취 핑계는 나를 잠시나마 바람이라도 쐬게 해주려는 배려였다는 것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뎌왔고 살아내고 있었다. 아리고 쓰라리지만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어쩌면 이런 아픔쯤이야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조금씩 끈적거리는 진물이 멈추기 시작했고 통증도 가라앉았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매일매일 발과 인사를 나누며 바셀린으로 마사지도 해줬던 정성이 무색했다. 내 발은 마사지가 아니라 쉬고 싶은 욕구를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 올레길을 걸을 때 3일째부터 발바닥과 발가락에 물집이 크게 생긴 적이 있었다. 그때는 얇은 등산 양말 한 켤레만 신었지만 이번엔 바셀린으로 마사지해가며 발가락 양말을 신고 그 위에 울 양말을 신었다. 신발 또한 이 길에서 나와 나란히 서기 위해 6개월 동안 트레킹과 등산으로 훈련해왔다. 더군다나 6년째 고혈압, 당뇨약뿐만 아니라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과일 및 알레르기 식품들이 늘고 있어 상시약을 곁에 두고 음식 섭취를 하고 있다. 40일간의 배낭을 꾸릴 때 약을 2kg을 들고 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인생에서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상처도 마찬가지였다. 구부러진 길 위에서 발바닥의 상처 또한 인생의 동반자처럼 친해져야 할 것 같았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나를 숨 쉴 수 있도록 말없이 배려해 주신 직장 선배처럼 걷다가 가끔은 내 발도 씌워주게 하는
멋진 주인장이 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알베르게에 불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도도의 작은 서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산티아고 순례길로 떠나볼까 합니다. 하모니북 출판사에서 출판된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이 책은 김인순 작가가 산티아고 순례길 35일의 여정을 담아 기록한 여행 에세이인데요. 믿음을 가진 누군가에겐 버킷리스트이기도 하고 또 말없이 걸으며 삶의 용기와 희망을 얻기도 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의 여정에서 순례자들을 반기는 예쁜 마을과 성당들, 웅장한 건축물과 그곳에 얽힌 재밌는 설화들. 언젠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날 계획이라면 이 책을 읽으며 마음으로 먼저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닭에 관한 재밌는 전설이 전해져 오는 한 마을을 소개해 드릴게요. 산티아고 순례길 35일의 여정.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김인순 지음, 하모니북. 성당 안의 하얀 암탉과 수탉. 산토도밍고 델라 칼사다 도시 초입에 크고 높은 구조물이 반겼다. 11세기에 순례자들을 위해 강에 다리를 놓았다는 산토도밍고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구조물이었다. 구조물 안에 있는 사람의 형상은 산토도밍고이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도록 만들었다고 한다. 산토도밍고 델라 칼사다는 산티아고 가는 길 때문에 만들어진 마을로서 성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름다운 건축물이 가득한 도시로 유명하다고 한다. 새벽에 길을 나서서 30km를 걸은 고단함도 잠시 습관처럼 도시 탐방을 나섰다. 산토도밍고 델라 칼사다 대성당 앞에는 늘씬한 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이 탑은 나침반처럼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며 산토도밍고 델라 칼사다 대성당은 까미노의 건축가 성인이라고도 불린다고도 한다. 아직 미사 전인 듯한데 대성당 입구에는 성당으로 들어가려는 신자들로 줄지어 있었고 입구에서는 안내문으로 보이는 프린트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팜플로나 대성당에서 처음 미사 후 순례자 미사를 참여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낯설기만 했다. 유독 한국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쭈뼛쭈뼛하는 나에게 누군가 환한 미소와 몸짓으로 성당 안으로 안내했다. 성당 안은 지금까지 봐왔던 직렬 모양의 건축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높은 층고와 로마네스크 양식 기둥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다. 부채꼴 모양으로 나열된 의자엔 미사를 드리는 신자들로 거의 빈자리가 없었다. 안내에 따라 맨 뒤쪽에 겨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다 일어섰다를 따라하며 오늘 하루도 잘 걷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했다. 그러다 눈앞에 큰 철창이 가로막혀 있음을 발견했다. 앞불사. 큰 하얀 털을 입은 암탉과 수탉 두 마리가 보였다. 순간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뻔하여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어릴 적 어렴풋이 읽었던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하느님께 드리는 산 제사. 나의 시선과 생각은 오롯이 닭장 안의 닭에게 머물러 있었다. 주변의 눈치를 보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조금 전 안내하신 분에게 찍어도 되냐고 물었다. 그저 신기하기만 했던 난 얼음이 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손으로 오케이를 보내며 환한 미소로 나를 안정시켜 주었다. 산토도밍고 델라 깔사다에는 닭에 대한 전설이 있다. (15세기에) 독일 윈넨댐 출신의 우고넬이라는 이름의 18살 청년이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과 함께 산티아고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머물던 여인숙의 딸이 그의 아름다운 외모에 반하여 사랑을 고백했으나 신앙심이 남달랐던 우고넬은 그녀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한다. 상심한 처녀는 그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은잔을 우고넬의 짐가방에 몰래 넣고 도둑으로 고발했고, 재판소로 끌려간 우고넬과 그의 부모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청년은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절망에 빠진 그의 부모는 산티아고 성인에게 기도를 올리며 순례를 이어갔지만, 산티아고의 자비로 아들이 살아있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음성을 들은 기쁨에 찬 부모가 재판관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한다. 마침 닭고기 요리로 저녁 식사 중이던 재판관은 말했다.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당신들이 날 귀찮게 하기 전에 내가 먹으려 하고 있었던 이 암탉과 수탉도 살아있겠구려. 그러자 닭이 그릇에서 살아나와 즐겁게 노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전설로 1993년부터 산토도밍고 델라 깔사다는 청년 우고넬의 고향인 독일의 윈넨댐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산토도밍고의 재판관들은 우고넬의 결백을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죄로 몇백 년 동안 목에 굵은 밧줄을 메고 재판을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중세의 순례자들에게 여행 중에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는 것을 좋은 징조로 여겼다고 한다. 출처: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 협회. 미사를 마친 후에도 한동안 무엇에 홀린 듯한 감정을 어루만지며 대성당 탑 아래에 서 있었다. 바로크 양식의 이 탑의 높이는 70m에 달하는데, 땅 밑으로 흐르는 지하수 때문에 대성당 건물과 분리해서 지었다는 것도 후에 알게 되었다. 그제야 알았다. 골목골목 닭 모양 초콜릿과 닭 조형물들이 즐비에 있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마음책방의 책방지기 원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산티아고 순례길 35일의 여정을 담은 김인순 작가의 책 하모니북의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라는 여행 에세이입니다. 삶이라는 게 늘 고든 길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막다른 길에 서기도 하고 오르막길인 줄 알았는데 내리막길이 바로 기다리고 있기도 하고요. 탁 트인 평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어떨 땐 예상치 못한 굽어진 길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 작가의 시선을 따라서 길 위에서 만난 마음의 휴식과 평화를 잠시나마 함께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축제의 도시로 알려진 스페인의 작은 도시 벨로라도입니다. 순례자들에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과 평화를 제공하는 마을이기도 한데요. 이곳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건넬지 낭독여행 스페인으로 함께 떠나볼게요. 축제의 도시 벨로라도. 오늘의 목적지인 벨로라도 마을 입구는 순례자를 형상화한 그림이나 까미노 표지들이 반기고 있었다. 그 순례자의 모습에 나를 대입시켜보며 사진을 찍는 것은 하나의 루틴이 되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는 도시 벨로라도는 왠지 모르게 친숙하게 다가왔다. 벨로라도는 중세의 왕국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한 격전의 장소였다고 한다. 산타마리아 성당은 겨울을 제외하고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머물 곳을 제공하기도 하며 순례자들에게 모든 서비스를 기부제로 제공하는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다. 오늘의 숙소는 산티아고 순례길 가이드북 설명회 때 알베르게 순례자 형상 앞에서 찍은 저자의 모습이 그 형상과 너무 닮아서 깊은 인상을 주었던 바로 그 알베르게 꽈트로 깐토레스이다. 벨로라도 알베르게 꽈트로 깐토레스 앞 개성 넘치는 형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스마트폰에 담았다. 먼저 도착한 팀원들은 알베르게 앞 담벼락 그늘 아래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인솔자 재량에 맡겼던 알베르게 룸배정에 며칠 전부터 누군가의 불만이 있었던 눈치였다. 하루 평균 20km 이상 걷는 순례자들에게 알베르게는 아주 중요한 재충전의 장소로서 침대 위치 등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엔 알베르게 도착 인증사진을 통해 순서대로 방배정을 하기로 했다. 그러다 보니 더 빨리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걷기에만 집중하는 모습들을 엿보게 되었다. 이왕이면 소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룸과 2층 침대를 모두가 선호했다. 나 역시 그렇다. 2층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불편함 때문에 한밤중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참을 때가 많았다. 반면에 2층 침대는 여러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애초에 편한 것을 강구하고자 선택한 순례길이 아니었기에 지금이 충분했고 감사했다. 하던 대로 하기로 했다. 이 길에선 그 무엇에도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타인을 의식하지 않기 위해 매 순간 나를 뒤돌아보는 연습을 하곤 한다. 그러자 하루하루 걸을 때마다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곤 했다. 다치지 않고 잘 걷고 있어 감사했고 발 뒤꿈치의 곪은 상처도 이제는 제법 꼬들꼬들 다 나아가고 있어 감사했다. 매일매일 안부를 전해주는 딸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서 감사했고 엄마 사랑해 애정 표현을 아끼지 않아 감사했다. 알베르게 꽈트로 깐토레스는 넓은 수영장과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수영을 못하는 나에겐 벤치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피로가 풀리고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했다.
점심을 건너뛸 정도로 비아마요로 델리오 마을 지난 상그리아 한 잔에 든든했던 배도 서서히 꼬르륵 꼬르륵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때마침 알베르게네 레스토랑에서 순례자 메뉴로 돼지 등갈비 선예약을 받는다는 소식에 두 귀가 번쩍 열렸다. 테이블이 다닥다닥 붙은 작은 레스토랑은 한꺼번에 몰린 순례자들로 후끈후끈한 열기를 더했다.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팀원들의 말조차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서로 다른 톤과 언어들로 시끄러웠다. 점심 식사를 거른 허기진 배는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세상만사 태평스러운 서빙은 보는 이의 속만 태울 뿐 먼저 나온 옆 테이블 메뉴에 침만 꿀꺽꿀꺽 하였다. 드디어 내 앞에 아코디언을 연상하게 하는 등갈비가 나왔다.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비프 스테이크 또는 치킨 샐러드, 파스타 식사가 대부분이었던 지난 일주일간의 보상이라도 하듯 폭풍흡입을 했다. 낮에 마신 상그리아 향이 가시기도 전 레드와인 또한 고기의 육질의 맛을 더했고 기분은 다시 업이 되었다. 벨로라도 벨로라도. 거리에서 들려오는 합창과 악기 소리가 들려왔다. 트럼본, 트럼펫, 튜바, 클라리넷 등 다양한 연주와 춤, 노래들로 어우러진 벨로라도 시민들이 하나둘씩 거리로 나온 축제의 장이었다. 벨로라도 축구가 우승한 날이라고 한다. 2002년 월드컵 축구가 열리고 온 나라가 붉은 옷과 머리띠 등을 두르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외쳤던 때가 생각났다. 축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난 그때부터 축구뿐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TV 앞에서, 거리에서, 식당에서 등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던 때처럼 다시 뭉치는 대한민국을 꿈꿔보며 벨로라도의 마을을 누비는 춤과 음악에 나도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그들과 어울렸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와 춤으로 즐기는 벨로라도 문화에 흠뻑 젖었다. 까미노를 상징하는 그림들이 기억에 남을 마을 벨로라도는 그들의 축제와 함께 밤이 깊어갔다. 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낭낭입니다. 가끔은 눈앞의 현실이 너무 답답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것으로 안내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김인수님의 책 구부러진 길 위의 서다 속에 나오는 부르고스 산타마리아 대성당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웅장함으로 순례자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줬던 그곳. 작가의 글을 통해 저와 함께 그 거대한 아름다움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보시지요.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김인순.
웅장하고 아름다운 부르고스 산타마리아 대성당. 팀원들과 웃고 떠들고 서로 사진을 찍고 찍어주다 보니 부르고스 이정표가 반겼다. 부르고스 시내 지역은 다소 복잡하여 길을 잃기 쉬우므로 화살표 잘 확인하시고 부르고스 대성당으로 들어와 사진도 찍고 호스텔로 들어오세요. 인솔자의 사전 안내처럼 처음으로 만나는 큰 도시인 만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벌써부터 부르고스 대성당 광장은 관광객과 순례자들로 가득했다. 부르고스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이고 규모도 큰 도시이다. 광장 앞 나체로 벤치에 앉아있는 순례자의 조각상의 모습이 눈에 띄었고 기막힌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어보거나 대성당을 한눈에 관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전 작은 키에 허리 아래까지 내려오는 배낭을 메고 뚜벅뚜벅 걷는 일본인 여성 순례자와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다. 어설픈 영어 구사는 서로의 비슷한 소통에 오히려 부담이 없었고 나이도 비슷해 보여 왠지 더 친숙했던 순례자였다. 우리는 팀이 있어 먼저 사진을 찍어주겠다니 무척이나 기뻐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걸.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는 순례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내일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었다. 산타마리아 대성당이라고도 하는 부르고스 대성당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가장 큰 성당이고 세비야, 톨레도와 함께 스페인 3대 성당에 속한다고 한다. 하늘을 찌를 듯한 탑들과 웅장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부르고스 대성당은 순례자 여권을 보여주면 50% 할인된 가격인 5유로로 입장할 수 있다. 무수한 조각상과 부조, 회화가 돋보이는 성당 내부엔 여러 성직자상과 의자, 교차문들이 있었고 여러 개의 소성당과 수많은 조각품이 숨어 순례자들을 맞이했다. 가이드 투어를 하거나 오디오 가이드라도 들으면서 여유롭게 둘러봐야 하는 것인데 언어의 장벽에 다시 무너지는 아쉬움으로 눈으로만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환상적인 십자가상과 큰 궤, 무수한 조각상과 부조, 회화 등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에 빠져들고 말았다. 특히 부르고스 대성당 천장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남자 인형은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 거대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옛날 엘리께 3세가 대성당에 기도하러 왔다가 아름다운 처녀에게 반했고 며칠간 그녀의 집 앞까지 따라다닌 왕은 용기를 내어 처녀에게 손수건을 주었는데 손수건을 받은 처녀는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주며 집으로 들어가서 슬프게 울었다고 한다. 그 후로 왕은 처녀를 볼 수 없었고 상심한 왕을 위로하기 위해 신하들이 그 집은 벌써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폐가라고 말했다. 슬픔에 빠진 왕은 그 처녀를 빼닮고 흐느낌까지 내는 조각상을 만들도록 명령했는데 왕의 조각가는 처녀를 빼닮은 조각은커녕 장난기 있어 보이는 거대한 입에 날카로운 비명을 질러대는 늙은 남자 인형을 만들었다. 이 비명소리 때문에 도시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고 결국 부르고스의 한 주교가 영영 이 인형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했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흥미로운 유적들이 셀 수 없이 많은 도시, 주교가 상주한다는 거대한 도시,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 부르고스에서 순례자가 아닌 관광객으로 바라본 짧은 오후였다. 다시 한번 순례길을 걷는다면, 언젠가 스페인 관광을 하게 된다면 역사와 유적뿐 아니라 음식, 문화 등 부르고스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을 마음껏 누리고 싶다. 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속맑음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인순 작가님의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입니다. 김인순 작가님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산티아고 순례길의 한 구간인 카스티아에서 카프로미스타 구간을 걸으며 느꼈던 여러 감정이 표현된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김인순. 작은 음악회가 열리는 카스티아에서 카프로미스타. 간밤에 뚝 떨어진 기온은 아침까지 이어졌다. 창문의 덜커덩 소리에 눈이 벌떡 떠졌다. 순례자들의 미동이 없어 보이는 알베릭의 새벽을 혹이나 방해가 될까봐 시체놀이 하듯 천장만 쳐다보며 누군가 일어나길 기다렸다. 부시럭부시럭 어둠 속에서 누군가 가방을 들고 방문을 열고 나갔다. 나도 얼른 침낭과 가방을 들고 복도로 따라 나가 주섬주섬 걸을 채비를 하였다. 프랑스 도착 후 첫날 룸메이트인 동갑내기 친구 미희였다. 찰랑찰랑한 긴 머리에 베레모를 쓴 그녀는 패션 감각이 돋보였고, 팀원들 사이에 빨강 배낭으로 불리던 친구는 웬만한 남자들도 따라가기 힘들 만큼 걸음이 빠르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지막 어둠을 불태우듯 음력 3월 스무날 남짓한 반달 달빛만 보일 뿐 어둠이 깔린 이른 새벽을 걷기 시작했다. 반팔티 위에 얇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그 위에 두꺼운 패딩을 입을 만큼 기온은 초겨울 날씨였다. 마을을 빠져나가자마자 미희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문대로 미희는 오롯이 걷기에만 집중한 듯 싶었다. 인적이 전혀 없는 어두운 수변길엔 노란 화살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문득 겁이 덜컥 나기도 했고 이 길이 맞나 싶어 미희에게 전화를 했다. 미희야, 어디쯤 걷고 있어? 길게 뻗친 수변길을 따라 걷고 있는데 이 길이 맞을까? 응, 그 길로 쭉 따라오면 돼. 새벽길이니 같이 발을 맞춰 줄만도 기다려 줄만도 하겠건만 오롯이 자기만의 길을 걷는 미희에게 서운함도 잠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와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앞에 몽글몽글 올라오는 운하가 보이기 시작했다. 한참을 눈을 감고 그 길에 머물렀다. 바람과 새소리, 물소리의 화음은 작은 음악회를 열어주었다. 오롯이 나 혼자만을 초대한 음악회로 나만을 위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다. 카스티아에서 카프로미스타까지 이어지는 상쾌한 기운은
24.6km를 걷는 원동력이 되었다. 12시도 되기 전 오늘의 목적지인 까리온데 로스 콘데스 마을에 먼저 도착한 미희를 만났다. 마을의 외곽에 위치한 옛 수도원이었던 호스텔로 2인 1실 미희와 두 번째 룸메이트 날이다. 까리온데 로스 콘데스 마을은 초입 식당, 슈퍼마켓, 옷가게, 소모품 샵 등 제법 화려했다. 인솔자와 팀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에 들려 미희와 점심을 먹기로 했다. 아주 딱딱하고 그것보다 더 짰던 돼지고기 튀김 요리는 내 입맛에 찰싹 붙는 맛으로 한국 음식이나 다름없었다. 미희는 다양한 운동 동호회 회원으로 평소 운동을 즐겨 한다고 했다. 작년에 지인들과 산티아고 순례길 일부 구간을 걷게 되면서 생장에서부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혼자서 오롯이 걷고 싶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걷고 싶다고 했다. 그랬다. 늘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발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충분히 그녀의 말에 공감했고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혼자 왔다면 그러지 않았을까 싶다. 그렇다고 지금의 환경과 걷는 나의 루틴에 아쉬움이 있지는 않다. 때로는 함께 어울리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오늘처럼 혼자만의 속도로 걷는 지금이 참 좋다. 이것이 따로 또 가치의 매력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나레이터 달빛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때때로 어디선가 본 듯한 풍경을 마주하게 되거나 왠지 낯설지 않고 친근한 누군가를 만나거나 향수를 자극하는 물건이나 맛과 향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김인순 작가의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중에 한 구절 또한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하는 도중 한국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는 작가의 심정을 담은 글입니다.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할머니의 수프 한 그릇.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꿀잠을 잤다. 눈을 뜨자마자 미희는 먼저 출발했다. 순아, 일어났니? 언니 방으로 건너와. 전날 언니는 아침에 먹을 빵과 요플레, 과일 등을 미리 준비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아침을 먹고 언니랑 함께 출발할 때쯤 다른 순례자들도 하나둘씩 현관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밝고 환한 웃음으로 인사하는 순례자들은 모두 편안한 모습이었다. 바람과 낮은 기온은 발걸음을 더 재촉하며 전날 2번씩이나 방문한 산소일로 왕립 수도원을 지나 까리온 데 로스 꼰데스 마을과 안녕을 했다. 단단한 흙길에서 기계처럼 움직이는 나는 다리의 무게만큼이나 걸어온 거리도 짐작할 수 있었다. 칼사다 로마길로 접어들어 걷다 보니 길가에 작은 입간판에 메뉴를 적어놓은 푸드트럭이 반겼다. 7km를 1시간 정도 걸어왔으니 기계가 아니고서야 어찌 사람이 걸었다고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날이니만큼 따뜻한 에스프레소 향이 더 진하게 다가왔다. 며칠 전에 본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운동으로 단련된 몸매에
긴 머리를 곱게 묶은 뒷모습이 매력적인 젊은 친구를 여기서 만났다. 친한 친구를 만난 듯 반가웠다. 혼자 걷나요? 네, 혼자 오셨어요? 아니요, 팀으로 언니, 형부도 같이 왔어요. 네, 여성 인솔자가 있는 팀인가 보네요. 딸 나이보다 서너 살쯤 더 먹어 보이는 그녀는 목소리도 참 단아해 보였다. 눈앞에 안개가 스르르 거치듯 길 위의 만남은 짧은 인사를 남기고 자기 길을 가는 것도 익숙해졌다. 키다리 아저씨만한 그림자를 앞세우고 걷다 보니 405km라 적힌 산티아고 표지판이 떡하니 서 있었다. 표지판의 숫자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남은 거리를 알려주는 거였고 반을 걸은 셈이었다.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표지판에서 두 손 모아 기도했다. 초반에 발 뒤꿈치의 상처로 걱정했었는데 조금씩 굳어지고 있어 발도 한결 가볍고 아무런 문제 없이 걸을 수 있는 지금이 너무도 감사했다. 입에서 단내가 날 만큼 혼자 걷다 지칠 때쯤이면 앞서간 순례자들이 자갈돌에 써놓은 힘내, 사랑해는 마치 나를 위해 써놓은 글귀 같았다. 그 돌 위에 나도 돌을 하나 보탰다. 그러자 그 응원 문구는 고스란히 내 것이 되었다. 힘을 받은 걸음은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했고 곧 테라디오스 데 로스 템플라리오 마을에 도착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마을을 들어서면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바람도 세게 불었다. 이 마을은 과거 템플 기사단의 근거지가 있던 곳이라 했다. 그래서인지 마을 입구에는 큰 비문이 세워져 있었다. 작은 마을 초입에 있는 알베르게에 먼저 도착한 몇몇 팀원들과 외국인 순례자들이 마당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푸드트럭에서 커피 한 잔을 먹은 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난 땀이 식으면서 배도 고프고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기 시작했다. 바 안에 들어서자 며칠 전 인생샷을 찍어주신 두건 쓴 아저씨가 뚝배기 그릇에 해장국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 할머니와 가족이 운영하는 듯한 바였다. 나도 같은 메뉴를 주문하자 수프 한 가지만은 팔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자 아저씨가 나를 할머니에게 데리고 가서 내가 몸이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았다.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의자로 안내하더니 곧 수프 한 그릇과 빵 2조각을 들고 나왔다. 그것은 어릴 적 한겨울에 돼지 기름을 가득 넣고 끓인 걸쭉한 우거지국 맛이었다. 몇 술 뜨자 추웠던 몸이 금세 풀리는 것 같았다. 며칠 굶은 사람처럼 바닥까지 깨끗이 비운 나를 지켜보는 아저씨는 아까 보니 얼굴빛이 너무 안 좋더라며 걱정해 주셨다. 할머니도 처음에 거절한 것이 미안한 듯 자꾸 쏘리 하셨다. 가끔 기운이 없거나 몸살이 날 때면 뜨끈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은 최고의 보약이었다. 여성의 전화에서 근무할 때 정이 많은 선생님이 계셨다.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과다한 업무 지시로 힘들기도 했지만 활동가들에게 밥을 잘 사주는 선생님이셨다. 선생님, 오늘 순댓국 한 그릇 사줄게. 먹고 가요. 제가 오늘 순댓국 생각나는 줄 어떻게 아셨어요? 선생님에게 순댓국은 힘들거나 기운이 떨어질 때 에너지 보충제잖아요. 내 입으로 말한 적 없는 순댓국인데 내가 힘들 때마다 순댓국을 사 먹더라며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았다고 비싼 음식이 최애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웃으시던 선생님의 안부가 궁금했다.
한두 방울씩 떨어지던 빗방울은 금세 굵은 빗줄기로 변했고 주황색 판초 우의를 입은 언니도 곧 들어왔다. 오늘은 특별히 인솔자와 같은 룸에 머물게 되었다. 그녀는 단아하고 분별력 있는 리더십으로 팀원들과 따로 또 같이 걷게 하는 화살표 같은 안내자였다. 30대 후반으로 대학원 공부 중이라 소개한 그녀는 1년에 많게는 2번 정도 인솔을 한다고 한다.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자기만의 꿈을 꾸고 만들어간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에 먹은 수프 한 그릇만큼이나 묵직하고 따뜻했다. 안녕하세요. 소리 넘어 마음을 깨우는 소리씨앗의 신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모니북에서 출판하고 김인순 작가가 쓴 구부러진 길 위의 서다입니다. 우리는 늘 곧은 길을 꿈꾸죠. 하지만 인생은 자꾸만 구부러집니다.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구부러진 길 위에서 비로소 나를 만난다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들, 잠시 멈춰서야 했던 시간들, 어쩌면 그 모든 굴곡이 나를 더 깊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길이 조금 돌아가고 있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길 위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십자가를 등에 지다. 해발 1300m의 포세바돈 마을에서 약 2km 정도 흙길을 따라 올라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철의 십자가가 돌무더기 위에 우뚝 세워져 있다. 1505m로 가장 높은 곳에 설치된 철의 십자가는 11세기경에 세워졌다고 한다. 10여 미터 높이의 나무 기둥 끝에 세워진 철의 십자가는 하늘을 찌르듯이 뾰족하고 경건했다. 철의 십자가는 옛날 가오셀모 수도원장이 이곳에 첫 번째 십자가를 세우고 중세의 순례자들이 이곳에 경배하면서 고향에서 가져온 돌을 봉헌했다 하여 현대의 순례자들도 고향에서 가져온 돌뿐만 아니라 물건이나 사진, 쪽지, 기념물 등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내려놓으며 소원을 비는 관습이 이어지고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했듯이 어쩌면 이곳에 내려놓은 것이 자신들의 십자가일 수도 있고 마음의 짐일 수도 있고 그리움이나 간절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가족의 건강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담은 돌 한 개를 조용히 내려놓았다. 돌 한 개의 무게만큼이나 등에 짊어진 배낭의 무게도 내려갔다. 소망과 사랑, 희망을 담고 미움과 용서를 모두 놓고 가고 싶었다. 욕심과 조급함,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염려와 걱정을 하다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저버리게 되는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모았다.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싶어졌다.
나를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은 에너지로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 상황이 좋지 않을 땐 선뜻 친구의 행복을 축하해주지 못하고 질투와 시기하는 못난 마음까지 들기도 했다. 내가 행복한 뒤에 남의 행복을 바랄 수 있었고 내게 불행이 없어야 비로소 타인의 불행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위로받고 싶었다. 철의 십자가가 세워진 이라고 산에서 분토봉까지는 오르막길이 이어졌다. 완만한 오르막길에서 만나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하늘과 수십 마리의 황소들과 주변을 가득 채운 꽃들의 풍경은 조금 전 철의 십자가를 등에 진 먹먹함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다. 순례자들의 표정과 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반가운 얼굴들과 처음 보는 얼굴들도 마주쳤다. 레온 이후 매일 길에서 만나는 키가 크고 몸집이 큰 두 분의 외국인 남자 순례자는 여전히 나란히 걷고 있었다. 한 번쯤은 따로 걸을 만도 할 까미노에서 만날 때마다 늘 나란히 걷는 모습이 오늘따라 더 다정해 보였다. 60세는 훨씬 넘어 보이는 그들은 비박이라도 할 듯한 큰 배낭을 메고 걸었다. 올라, 부엔 까미노. 반갑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로 하얀 이를 활짝 드러낸 두 남자는 올라, you are a South Korean? Yes, South Korean. 두 분은 나에게 엄지척을 보내시며 앞서 걸으셨다. 두 분의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부럽기까지 했다. 나에게도 여러 모임이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다고들 하는데 모임과 사람이 많다는 것과 친구의 의미는 다른 것 같았다.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저 두 분처럼 까미노에 친구와 나란히 걸어보는 꿈을 꾸는 동안 마을과 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산 언덕에서 예쁜 마을이 내려다 보였다. 우리나라 국기와 여러 나라의 국기를 개양해 놓은 마을. 아름다운 중세 다리를 지나 교각 아래에서 발을 담그며 광장에서 잠시 쉬었다. 지겹도록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급한 내리막길은 몰리나세카에서 끝이 나고 8km 정도 더 걸어 폼페라다 마을을 만났다. 폼페라다는 템플 기사단이 자리 잡은 도시로서 비에로스 지방의 경제적 수도이며 산업도시였다. 11세기 아스토로가의 주교가 순례자들이 실강과 보헤사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다리를 건설하면서부터 발전한 나라로 페르난도 2세는 순례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템플 기사단에게 맡겼다고 한다. 즉,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역할로 템플 기사단의 성벽이 세워졌다고 한다. 출처 대한민국 산티아고 순례자협회. 폼페라다의 16세기에 만들어진 비에루소의 수호 성인인 엔시나의 성모성이 있는 엔시나 바실리카 성모성당은 템플 기사단원 명령으로 대들보로 사용할 커다란 나무를 베기 위하여 숲속으로 들어간 나무꾼들이 나무를 자르던 중 커다란 떡갈나무 구멍에 성모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성모상을 위해 성전을 지었고 엔시나의 성모를 이 지역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전설이 담겨 있다. 성당 입구에 템플 기사단이 떡갈나무에서 발견한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상을 들고 있는 형상과 성당 안의 화려한 성모상과 성스러운 매장의 제단으로
십자가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듯한 형상은 이 성당의 역사와 예술성, 그리고 신앙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아직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나. 가톨릭 신자라고도 개신교 신자라고도 할 수 없지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를 보내셨던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의 기적들이 우리 일상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축복들이 내게도 있었다. 철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높은 산등성이를 굽이굽이 넘어오는 내내 나의 벅찬 가슴은 더 가까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크레미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소중한 경험 이야기를 담은 여행 에세이입니다. 김인순 작가의 구부러진 길 위에 서다 중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다인데요. 35일 여정 중 32일차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 무엇을 찾아 저와 함께 산티아고 길 한 자락을 걸어보시겠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도착하다. 새벽 4시 알베르게에 불이 켜졌다. 지금까지는 사뭇 다른 알베르게의 아침은 조용하고 경건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 입성하는 날이자 마지막으로 걷는 날이다. 12시 대성당 미사 참여를 위해 전날 밤 같은 방 순례자들의 의견이 모아졌고 우리는 각자 조용히 길을 나섰다. 간밤에 내린 비로 길은 질퍽질퍽했고 하늘에서 미스트를 뿌린 것처럼 새벽 이슬이 내렸다. 새벽 하늘 별빛과 순례자들의 헤드랜턴 불빛이 한여름 별똥별처럼 반짝였다. 울창한 유칼립투스 숲은 산티아고 공항까지 이어졌고 작은 욕실에 디퓨저 한 통을 쏟아부은 듯 진한 향이 숲을 감쌌다. 형부는 언니와 나의 발 아래 불빛을 비춰주며 조용히 걸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약 20km를 걷는 동안 작은 마을들을 지나며 가파른 언덕과 내리막길, 평지 포장길, 자갈길, 성당 등을 마주했다. 마지막 걷는 날까지 날씨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우리를 이끌었다. 걷는 동안에는 구름과 햇살과 바람으로 감싸주었고 걸은 후에는 간간히 비를 내리게 하여 다음 날 걸을 순례자의 길을 진정시켜 주었다. 어느새 길은 순례자들로 붐볐고 곳곳에서 노랫소리와 한호성이 들렸다. 까미노 표시를 따라 임마쿨라다 광장을 지나 오브라도이로 광장에 닿았다. 드디어 화사한 태양빛을 받으며 산티아고 대성당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났다. 먼저 도착한 일행들은 한 사람씩 꼭 안아주며 손에 손을 잡았다.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헤어졌던 순례자들이 모였다. 몇 번을 순례길에서 마주치며 부인 까미노로 서로에게 힘을 주었던 순례자들도 만났다. 언니 고마워.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너도 고생했다. 그리고 장하다 내 동생. 난 네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참 장하다. 언니는 늘 잔병치레했던 나에 대한 염려가 컸던 것 같다.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세리머니를 하며 산티아고 순례길의 주인공이 되었다. 배낭과 신발을 벗어놓고 큰절하는 순례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례자, 대자로 누워 소리 지르는 순례자, 서너시 모여 앉아 노래하는 순례자, 우리 언니 형부처럼 조용히 성당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순례자들. 광장의 풍경만으로도 가슴 벅찼다. 난 슬림해진 뒷모습을 뽐내며 광장 한복판에 서서 대성당을 마주보고 섰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쏟아졌다. 가슴에 얹혔던 무거운 돌덩이는 솜방망이처럼 가벼웠다. 12시 미사를 위해 2시간 먼저 들어간 덕분에 제일 앞자리에서 미사 참여를 했다. 웅장하면서도 아름답고 묘한 긴장감이 들었다. 드디어 미사가 시작되었고 그날 순례자 사무소에 등록한 국가들을 부르며 환영했다. 신부님의 코리아 소리가 대성당에 울려 퍼졌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에서 진행하는 향로의식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8명의 수도자가 줄을 끌어당기면서 황금빛 향로가 대성당의 천장을 크게 비행하며 연기를 내뿜는 의식이다. 중세 순례자들이 오랜 순례길 끝에 성당에 도착했을 때 땀 냄새와 악취가 성당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순례자의 건강과 평안을 비는 의미로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향로의식을 매일 진행하지 않고 전례적인 축일이나 대축일, 매주 금요일 저녁 미사 외 기부금이 어느 정도 이상 모였을 때 진행한다고 한다. 시작되는 타이밍, 정적인 성당에서 움직임, 향로를 움직이는 방식, 소리와 향기 등이 합쳐져 신비스럽고 가슴 뭉클해지는 의식이었다. 저녁 7시에서 8시에 진행되는 순례자 미사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던 팜플로나를 잊을 수가 없다. 성당 입구에서 몇 번을 망설이다 참여했던 미사는 낯설기만 했었다. 스페인어로 진행된 미사로 말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진한 울림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 이후 거의 매일 미사에 참여했고 내 안의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리고 매일 감사일기를 썼다.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딸을 위한 감사기도뿐 아니라 짊어진 무거운 배낭도 발뒤꿈치에 걸머터진 상처마저도 감사했다. 미사를 마친 후 순례자 완주증을 받았다. 779km 거리 완주증과 일반 완주증 2개를 받았다. 각자의 소원과 소망을 담고 장도의 길을 걸었을 순례자들은 기쁨의 환호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누구든 이 길을 억지로 오지는 않았을 터 길을 걸으며 광활한 벌판을 만나고 수백 가지의 야생화를 만나고 진한 향기를 품은 유칼립투스 숲을 만나는 즐거움이 있었지만 그 이상의 기쁨은 내 안에 헝클어진 감정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무실 입구 작은 성당에서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한 청년이 고개를 깊게 떨군 채 기도하고 있었다. 목이 메는 울음은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보였다. 일행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청년을 한참 동안 안아주었다. 그리고 다시 광장으로 나왔다. 광장은 오전보다 훨씬 많은 순례자들로 활기가 넘쳤다. 태양은 대성당 광장을 향해 더욱 뜨겁게 비추며 순례자들을 눈부시게 했다. 그 아래 난 대자로 누워 하늘과 마주했다. 그리고 파티와 춤과 음악이 있을 저녁 광장을 기다렸다.